자, 그러면 1-5 쪽에 1-1번 각 x는 30도, y는 60도. 2-1번에 삼각형의 넓이 12제곱센티미터, 3-1에 10cm. 요. 그 다음에 1-7 쪽에 1-1번 합동이 되는 경우가 아닌 거 몇 번? 4번. 이유는 세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경우엔 변의 길이가 없기 때문에 닮음이지 꼭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 2-1번에 x는 4, y는 30, 3-1에 25도.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삼각형의 외심. 외심 내심. 외심이 뭔 말이냐.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삼각형 ABC의 세 개의 꼭지점이 원 O 위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외심과 외접원.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 꼭지점 ABC가 원 위에 딱 부러졌어. 민채가 저거 보면 틀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처럼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다 놓이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세 꼭지점을 지나는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위접원? 외접원. 외접원이라고 얘기한다. 외접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삼각형의 바깥에 접하는 원이다라는 삼각형보다 큰 쪽에서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삼각형의 큰 쪽에서 접하는 원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외접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외접원.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심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삼각형 ABC는 이 원 O에 외접한다 라고 얘기해. 바깥쪽에서 만난다. 외접한다. 삼각형 ABC는 원 O에 외접한다. 바깥쪽 원에 접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때 이 삼각형은 이 원의 외접하는 삼각형인데 그 삼각형의 이 원의 중심 O를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르겠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삼각형의 바깥쪽으로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삼각형이 이 원 O에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다라고 부른다.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무슨 뜻이라고? 외심은 외접원, 바깥쪽에서 접하는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외심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외심의 성질은 뭐냐? 1번. 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그림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으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이면 A, B, B, C, C이잖아. 그치? A, B, B, C, C인데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이 A, B의 길이를 똑같이 나누는 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등분선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이렇게. 아니? 그 다음에 BC의 수직 이등분선. BC도 똑같이 이 길이를 똑같이 이등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요 점의 수직 이등분선.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AC의 수직이등분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그래서 얘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이등분선. 그러면 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났지. 네. 네. 이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외심의 성질,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그 한 점이 바로 뭐가 된다고? 외심.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그 한 점을 외심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외심은 어떻게 찾으면 돼?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으면 돼. 다시 외심은 어떻게 찾아?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한 점이 바로 외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에서 꼭지점에 거리는 같다.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자, 외심이 여기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외심에서 A를 연결하고 외심으로부터 B를 연결하고 외심에서 C를 연결하면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 그랬을 때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뭐라고?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다 같은데 이 거리가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외워야 돼. 자, 다시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찾느냐? 칠판. 일단 외심을 찾는 방법. 외심을 찍어야 되잖아. 네. 이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야. 그럼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수직 얘하고 거리 같게. 그다음 BC하고 거리 같게. 그리고 수직으로. A씨와 수직으로. 이게 제일 그다음 AC하고도 수직으로. 그럼 한 점에서 만나? 이게 뭐라고? 외심. 외심은 바깥에 있는 거라서 아우터 포인트에서 O라고 쓰는 거야. 외심이 뭐라고? 아우터 포인트. 바깥쪽에 있는 점이다라고 해서 외심. 아우터 포인트. 그럼 원점은 그다음에 뭐라고 써요? 원점은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은 오리지널 포인트에 오고 외심은 아우터 포인트에 오야. 오 같은 오라고 해서 같은 게 같은 뜻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외심으로부터 어디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삼각형의 그림 중 외심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그 외심을 찾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찾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찾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직각이고 얘 길이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아. 그럼 우리는 이거 외심을 찾는 법이지. 이거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네. 우리는 이 1번은 뭐야? 외심의 정의야. 외심의 뜻이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외심의 뜻이야. 그리고 2번은 뭐야? 성질이야. 외심의 성질. 선생님 그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을 찾았는데요. 외심을 잘 관찰해 봤더니 제가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더라고요. 진짜요? 당연히 그렇지. 이게 반지름 D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원이 이렇게 외접원이. 이게 반지름 R이야. 이게 그래서 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 신기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이 거리를 이용해서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다. 외심은 누가 한 거예요? 외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이게 외심의 그림 1번. 이거는 무슨 뜻? 외심의 정의의 그림이야. 그치? 그럼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5라고 써놓고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표시되면 이것도 외심이지. 네. 이건 외심의 성질. 네. 이거는 외심의 성질, 얘는 외심의 정의. 맞나요? 이 그림을 외워야 돼요. 이게 외심의 정의, 이게 외심의 성질.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근데 어렵지 않네. 이제 내심하고 섞이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뭐야? 외심. 외심. 안에 있는데 왜 외심일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바깥쪽으로 원이 그려지잖아. 네. 그래서 외접원. 외접원의 중심이어서 외심. 아. 바깥쪽에서 접한다. 네. 원이 이 삼각형이 바깥쪽에서 접해. 그럼 선생님, 그럼 안쪽에서 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다음번에 배우는 건데 그게 내심이야. 이렇게 안쪽에서 접해. 뒷장이 있다. 이거는 삼각형이 안쪽에서 접한다고 이 원이. 이게 내심이야. 이게 내심이어서 이너 포인트에서 I야. I. 그럼 완전 다르잖아. 차이점 알겠어? 외접원은 뭐라고?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어서 외접원이야. 그리고 외심인 이유는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어서 외심. 그럼 선생님, 삼각형이 안쪽에서 접하는 것도 있나요? 이거야 바로. 삼각형이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 있어. 얘는 안쪽에서 접하니까 내접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내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이. 그렇지. 이 삼각형에 접하는 가장 큰 원이 내접원이야. 그럼 우리는 일단 내접원은 조금 이따 하고 내심만 먼저 저 머릿속에 샥 적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상상됐어요. 뭐가?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내접원 원의 근데 넓이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좌표 줘가지고. 그건 나중에 고등부에서 여기서는 좌표까지 주는 건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봐. A, B, C고 여기가 O였지. 그러면 삼각형 여기를 A, B, C, D, E, F라고 해볼게. 그러면 삼각형 A, O, D하고 삼각형 B, O, D는 뭐 할까요? 합동이에요. 네. 왜 합동일까요? 한변, 직각, 얘는 뭐야? 공통변. 그럼 무슨 합동이야? 또는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 그리고 요거 직각이잖아. 그럼 얘 H고 얘 R이지. RH A S 합동. E SGS. 요 변이 같다고 했잖아. 변이 S고 각이 A. A죠. 그런데 여기서 각은 아직 없잖아. 여기는 같다고 했잖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빗변 H. 여기 직각. 나머지 한 변 S.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합동? RHS 합동. 그럼 넓이도 같겠네? 그죠? 그럼 얘 넓이하고 얘 넓이 같아. 그러면 똑같은 넓이가 같은데 각각 몇 cm 있어? 얘하고 얘도 같겠죠? 얘하고 얘도 RHS잖아. 네. 이 길이 같고 여기 빗변 H, 여기 직각 R, 나머지 한 변 S. 맞나요? 네. 그럼 얘하고 얘도 넓이 같죠? 얘하고 얘도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칠판 얘를 이렇게 얘의 넓이 만약에 얘의 넓이 하나를 줬다. 그럼 우리는 얘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두 배니까. 네. 그냥 얘의 넓이를 줬다. 그럼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 주면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 얘랑 얘도 합동, 요거랑 요것도 합동. 그래서 요렇게 두 개씩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심은 반대야. 그래서 외심을 먼저 정확하게 봐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 봐봐요. 외심의 위치라고 해서 예각삼각형, 동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각각 위치가 달라. 그걸 외워야 돼.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한번 볼까? 그럼 외심은 내각삼각형이다. 그럼 예각삼각형이다. 예각삼각형은 우리 지금 그린 저 삼각형들 다 예각삼각형이지. 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선 교점했더니 바로 뭐야? 삼각형의 내부에 그려지지. 네. 외심이.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에 그려지는 거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 그럼 이제 둔각삼각형 생각해보자. 둔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둔각삼각형. 이게 둔각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 얘의 수직 이등분선, 얘의 수직 이등분선. 그렇게 됐나? 그러면 얘는 이상해. 어떻게 돼?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 둔각삼각형은 우와.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중 끝에. 직각삼각형. 자,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의 반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의 이등분선의 수직이 이거야. 여기에 있어. 여기. 뭐야? 빗변의 중점에 있어. 자, 외심의 위치.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내부에 있죠. 외심의 위치가.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어? 외부에 있어. 삼각형은 외부에 있어.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어? 빗변의 중심. 중점에 있어. 중점. 그쵸? 여기에 딱 중점에서 여기서 딱 만나는 거야.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외접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외접원을 그릴 거고, 그쵸? 얘는 요 점이 각 꼭지점에서부터 이루는 거리가 외접원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너무 잘 그리지 않나? 이거 원이 점점 작아졌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외워둬야 돼.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은 다르다. 어디에 있다? 내부. 둔각삼각형은 외부. 외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이거 외워야 돼. 직각삼각형 외심은 어디 있다? 빗변의 빗변의 중점에 있어. 이거 제일 네, 중요해. 근데 둔감에 엄청난 경우의 수를 다 해봤어요. 연구자들이. 다 해본 거지. 왜냐하면 이 각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각 변에 이르는 이 거리가 훨씬 길어지는 거야. 얘네들의 안에 그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 중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모든 경우를 사실 다 해보지는 않아도 그냥 예측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 외웠냐 그래서? 네. 7-9쪽 보자. 1번 삼각형의 외심.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찾아봐. 1번이요. 1번 맞아요. 1번은 외심이 뭐였어? 저. 성질이지, 성질. 네.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 다음 이제 합동의 삼각형이 어디가 합동이 되는지 그것만 잘 보면 되겠네. 이번 아니 3번? 5번. 5번이야? 진짜 5번이야? 5B D하고 5B 3번. 2가 같다고? 3번. 3번이지. 3번이지. 어디 삼각형이 같다 그랬어?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지면 여기가 같아야 되고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져야지. 그다음에 외심. (124) 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세 개의 삼각형은. 그렇지. 그러면 25를 이거 아니 이렇게 더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가위가위보 하고 있었는데 AM ABM AM은 둘레 너무 쉬운데? 4cm A, B, M 둘레 444인가? 12 아닌가? 12cm 끝! 나왔어? 네. 자, 그래서 1번에 1번 3번, 2번에 1번에 124도, 2번 30, 30 3번에 1번 4, 4cm 2번은 12cm 2. 자, 넘겨서 근데 내신거리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자, 아니 어려워서 내신. 못할 것 같은데 문제까지 너무 자, 어려워요. 외심 이거 두 개 외워야 돼. 자, 1번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수직 이등분선. 요 그림이야. 이게 외심의 뜻. 그 다음에 외심의 성질은 뭐야? 삼각형의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면 훨씬 더 쉬워.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외심의 정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내심으로 간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접선과 접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접선과 접점. 삼각형의 내심인데 일단 원이 하나 있어 얘들아. 이 원에 한 점에서 접하는 선을 그려. 한 점에서 접하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해요. 근데 딱 한 점에서는 만날 수 없지 않아요? 딱 한 점에서 만나고 거의 스치듯이 한 점에서만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직선을 우리는 접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얘기하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을 연결하면 이 접선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루는 각은 무조건 수직이야. 수직. 이건 그냥 점이야. 접선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만나는 이 선은 수직으로 만난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고 원 O와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은 뭐라고 부르고? 접선. 접선이라고 부르고 그때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른다? 접점이라고. 접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접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직선은 원 O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접점과 접선을 이야기한 이유는 삼각형의 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 ABC 안에서
내심의 뜻을 한번 먼저 정의를 보면 삼각형의 아까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잖아. 네. 내심은 삼각형의 세 각, 안쪽에 있는 각이니까 내각이라고 얘기하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 얘기하는 거야.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뭐다? 내심의 뜻, 내심의 정의. 그때 이 한 점이 바로 내심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내심, 각 꼭지점에 이등분선이 꼭지점, 세 내각의 이등분선. 각 꼭지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각 꼭지점으로부터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각 꼭지점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딱 만난대. 이때 이 점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하고 I라고 쓰네. 근데 이 I는 안쪽에서 만나는 점이어서 이너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널 안쪽에 있다. 아까 외심은 뭐라고 썼지? 아웃사이드 포인터라고 아웃터 했어요. 포인트라고 얘기해. 아, 그래서 인사이드 포인터인 줄 알았는데. 이너 포인터, 아우터 포인터. 그래서 OI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야? 외심의 뜻, 외심의 정의야. 그래서 선생님 삼각형의 세 내각을 이등분 해가지고 그 이등분 선들을 연결했더니 한 점에서 만났는데요. 이 한 점이랑 이 삼각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막 이것저것 해봤더니요. 그 이등분 이 내심에서 이 삼각형에 수선을 그어봤대. 이렇게 수선이라는 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잖아. 네. 수선을 각각 그어본 거야. 여기서부터 얘도 수선을 그었더니 선생님 이 수선의 길이가 다 같아지는데요.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 우리는 얘를 수선이라고 하잖아.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 이게 그 내심으로 그려지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더라.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바로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뜻이고 성질은 뭐다?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럼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수선으로 긋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 변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자, 다시. 내심의 뜻이 뭐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근데 그건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내심의 뜻은 삼각형 세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가 내심의 뜻이고, 걔를 이제 내심을 찾아놓고 봤더니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그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더니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 나왔어. 그래서 이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어서 내접원이라고 하고, 그때 이 내접원의 중심 I를 우리는 내심이라고 부른다. 내접원의 중심 내심. 뭐라고? 내접원의 중심 내심. 삼각형의 안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이 접점과 접선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만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수직으로 만나, 한 점에서. 이게 다 접점이야.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원에서 만나는 하나의 접점이 되는 거야. 요점까지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삼각형이 모두 6개로 쪼개졌지. 그치? 6개로 쪼개졌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아까 내심하고 외심의 차이는 뭐냐면 합동인 아이들이
아까 외심은 이쪽 두 개였거든. 근데 얘는 이쪽 두 개가 아니라 얘하고 얘가 합동이 되는 거야. 무슨 합동일까? 이거 빗변이지. 네. 빗변이니까 H. 여기 직각 R이죠. S다. 그 다음 얘는 뭐야? 각은 각이 이등분이에요. 뭐 각이 똑같잖아 지금. 이 각을 뭐라고 불러? A. 그럼 얘는 직각, 빗변, 얘가 무슨 합동이야? RA 그렇지. A 합동이야. 아까하고 다르지? 네. 아까는 RHS였잖아 외심에서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고 출발했지.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빗변과 직각 다른 내각. 그래서 RHA요. 그러면 얘네 둘은 합동이니까 뭐하고 뭐의 길이가 같다. 얘하고 얘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그죠? 그럼 뭐도 같겠니? 넓이도 같겠네. 맞니? 그 다음에 또 합동인 아이가 누구야? 요거하고 요것도 합동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쪽 얘하고 얘도 합동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결국 얘는 얘 합치면 넓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우와. 그죠? 그래서 각각을 연결하면 2분의 1이 되는 아이들끼리 색칠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3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내심의 위치. 아까 외심은 예각 삼각형, 종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봤잖아. 근데 내심은 이등변 삼각형이랑 정삼각형의 내심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이등분 삼각형의 내심은 어디 위에 있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대.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다 어디에 있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그 다음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이 일치한다.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과 외심이 모두 어디에 있다고?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고,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이 일치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심의 정의를 나타내는 그림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외심의 정의로 나타내는 그림은 뭐겠어? 삼각형,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그 외심의 정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꼭지각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 이 그림을 보면 너희들은 이게 뭐라고 봐야 돼? 요 점이 내심. 내심이라고 찾아야 되는 거야. 내심이 있구나. 내심, 그죠?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림. 내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랬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뭐야? 내심의 성질. 맞아? 자, 그러면 외심의 정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외심의 정의 뭐였어? 외심 어떻게 잡아? 외심의 정의가 뭐야? 외심 그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냐면 세 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이게 바로 외심의 정의. 그죠? 네. 내심의 그림하고 외심의 그림 완전 달라. 그 다음 외심의 성질은 뭐였어? 외심의 성질.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어. 그치? 이렇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럼 내가 이 그림을 막 섞어 놓으면 이 중에 내심의 그림으로 만든 것을 찾으세요. 그럼 찾을 수 있어? 네. 네 개를 막 섞어놔. 그럼 저기 내심의 아이랑 오랑 아이랑 이거 안 써져 있지 문제에선 당연히. 자, 내심의 정의는 뭐라고? 세 내각의 내심은 세 내각의 내각의 수선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너무 어려워요. 외심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하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의 성질은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정변. 내심의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저건 또 변이고 저거는 또 각이고 또 각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 네. 자, 그럼 1, 2, 3번 문제만 풀고 끝낼 건데 3번은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해야 돼. 예제 3번 보세요. 3번 어떻게? 5원이에요? 예제 3번은 지금 I라고 주어졌잖아.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4저번이야. 그러면 그거가 뭐란 얘기야? 내심이란 얘기지? 맞아? 내심 I야. 여기가 10. 자, 그럼 7, 8. 이게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수직들이지? 네. 수직으로 만든단 말이야.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네 둘이 합동이지. 아 그럼 저게 5cm. 그렇지? 그럼 얘가 5cm니까 여기도 오겠죠? 네. 그럼 여기는 3. 3. 그럼 여기도 5. 삼. 아, 3. 여기는 7. 7. 그럼 얘도 7. 7이란 너무 쉬운데? 뭔 말인지 알겠냐?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외심의 성질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가 나와요. 외심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보자. 3대 4대 5 이거를 그냥 가정식게. 그리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0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어리라고 딱 놓을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니? 3, 4, 12 나누기 2니까 6이지.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칠판. 여기에 간접이 R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3개로 잘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R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이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이야. 얘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이지.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내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R이야. 맞지? 그럼 우리 여기에서 2분의 R은 다 공통이니까 묶어줄 수 있지. 그리고 남는 게 뭐야? 4 더하기 5 더하기 3이네. 맞아? 그럼 요거 다 합치면 얼마야? 얼마야? 12? 네. 그런데 우리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지? 아까 3, 4, 12의 절반이니까 6이지. 네. 그럼 우리 R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R이 얼마다? 1. 1.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R 세변의 길이의 합으로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4저변의 반지름 R을 주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1번 옳은 거 모두 올라가. 4번이랑 5번이랑. 땡. 1번이요. 이거 내심이야. 내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세 각의 이등분선이야. 세 각의 이등분. 그럼 어디가 같은지를 잘 봐. 1번 아니에요? 1번 틀렸지. IA가 IB, IC는 뭐의 성질이야? 외심의 성질이잖아.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외심이야. 그럼 내심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지. 3, 4번? 그러면 ID, IE, IF가 같아야 되지. 이거잖아, 이거. 아, 내심. 3번. 3번 일단. 그 다음에 어느 삼각형끼리 같아야 돼? 꼭지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돼. 오른쪽이요.
그럼 몇 번이 같아? 4번이요. 5번 아니에요? 그건 각이잖아. 야 4번에 AID 어디야? AID 색칠해봐. 네. 그럼 AID하고 넓이가 같은 아이 어디여야 돼? IBD요. IBD라고? 그거는 외심이잖아. 외심일 때잖아. 아. 내심일 때에는 이렇게 잘렸을 때 얘하고 얘가 같았잖아. 헷갈린다. 각이 같고. 그럼 얘는 이쪽에서 넓이가 같고 얘는 이쪽에서 넓이가 같다 했잖아. 내심은. 외심이 양쪽. 이 밑변이 같으니까 얘하고 넓이가 같은 거지. 내심은 꼭지각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야.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의 합동이고 꼭지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의 합동이어야 돼. 자 그럼 뭐가 같아? 다시 찾아. 3번이요. 제 2번 3번이지. 그렇네. 근데 2번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내심이래잖아. 그러면 각 꼭지점의 2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지. 그럼 각 B의 절반이 30이면 나머지 또 30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5, 25고 X, X잖아. 그럼 X 더하기 30 더하기 25가 몇 도여야 돼? 네. 내각이 2등분선이지? 그럼 여기가 X인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가 30도인 거지? 네. 여기가 25도지? 네. 그럼 여기 25, 25, X, X, 30, 30 같아야 되잖아. 내심이니까 꼭지각을 2등분했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 X 하나, 30 하나, 25 하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90이 되면 되잖아. 네. 2X, 60, 50의 합이 180이니까 각각 한 개씩 더한 거 합이 9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꼭지각이 2등분선이니까. 3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은 이거 이등분 삼각형이에요? 아니지. 그건 몰라. 그럼 우리는 각 B하고 각 C 부분에 AA, BB라고 써봐. AA, BB. A, 여기는 54고 얘가 I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각이 같아야 되고 그치? 여기 같아야 되죠?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54가 몇 도? 180도여야 되잖아. 그치? 네. 여기 얘가 I니까 각의 2등분선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랑 2A, 얘랑 2B.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7이 180 나누기 2가 90.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63? 네. 그럼 A, B의 합이 63이면 여기는 X라고 되는 거야. X. 180 마이너스 64. 그래. 117.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외우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 뭐 해야 된다고? 정의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없다. 이것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회 모의고사. 네, 맞습니다. 숙제는 카톡에다가 남기도록 이회 하겠습니다.